자신의 지방 조직을 이용해서요, 손상된 피부나 연골, 심지어 신장 같은 장기를 재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공상과학수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네. 그런데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걸 정말 현실로 만들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로킷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죠. 저도 읽으면서 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시작은 산업용 3D 프린터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회사가 어떻게 그런 대담한 변신을 했는지 또 그 기술의 본질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로켓 헬스케어의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술력, 나아가서 이들이 꿈꾸는 장기 재생이라는 미래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가늠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회사의 출발점이 정말 의외였어요. 2012년에 Republic of Korea IT, 이걸 줄여서 로킷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용 3D 프린터를 만들면서 시작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고서를 보니 실력도 좋아서 2년 반 만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두고 갑자기 바이오 분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보통은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전환, 영어로는 피버트라고 하죠. 그게 이 기업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아, 핵심은 이들이 스스로를 3D 프린터 회사가 아니라 초정밀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로 다시 정의했다는 겁니다. 프린터는 그냥 도구였던 거죠. 기술의 본질에 집중했다. 네. 이 기술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대상이 뭘까? 바로 살아있는 인간의 조직과 장기다. 이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업 전환이 아니라 뭐랄까 회사의 정체성을 바꾼 철학적인 도약이었어요.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집중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기계를 파는 걸 넘어서 AI로 환부를 정밀 분석하고 3D 바이오 프린터로 맞춤형 패치를 만들고 또 환자 자신의 조직으로 초개인화 바이오 잉크를 만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개발에 뛰어든 거군요. 맞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격적으로 재생의료 R&D에 집중하더니 바로 2018년과 19년에 독일하고 미국의 법인을 세워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거죠. 네. 그리고 2025년 5월에 기술성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저도 보고서의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보통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은 한동안 적자를 감수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로키셀스케어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다음 분기에 흑자를 냈다고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이게 가능했던 건 상장 시점에 이미 주력 장비인 닥터 인비보 4D 시리즈가 유럽 CE 인증이나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준비된 상장이었던 셈이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결국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죠. 보고서에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면도기 면도날 모델에 비유한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아,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모델이죠. 우선 면도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 닥터 인비보 장비입니다. 네, 그 장비. 이걸 병원에 판매해서 첫 매출을 일으키죠. 이게 단순한 프린터가 아니라 수술실 안 무균 환경을 위한 클린 벤치가 합쳐져 있고 환부를 3D 스캐너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패치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수술실 안의 소형 재생 공장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는 일단 병원에 들이게 하는 일종의 미끼 같은 거군요.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그 면도날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면도날이 바로 시술 한 번에 하나씩 사용되는 멸균, 일회용 의료기계 키트예요. 이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죠. 아하. 이 키트 안에 정말 기발한 부품이 하나 들어있는데 에디포즈 마이크로라이저라는 거예요. 에디포즈 마이크로나이저요? 네, 쉽게 말해 환자의 지방 조직을 아주 고운 재생 가루로 만들어주는 초소형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루가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의 재료, 즉 바이오 잉크가 되는 거죠. 와, 재생가루라니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병원에서는 장비를 한 번 사두면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이 키트를 계속 주문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술 건수만큼 키트가 팔리는 구조니까요. 이건 단순히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회사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겠는데요. 초기 장비 판매가 좀 부진하더라도 일단 깔리기만 하면 소모품 매출이 버텨주니까요. 맞아요. 다른 바이오 벤처들이 all or nothing 게임을 할 때 로킷은 일종의 안전망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셈이네요. 네,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델이죠. 장비 보급 대수가 미래의 소모품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요. 이게 로켓헬스케어의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놀라운 플랫폼으로 구체적으로 뭘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당뇨발 치료라고 하던데요. 네, 정식 명칭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이죠. 당뇨합병증으로 발에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서 결국 발을 절단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환자 본인 지방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획기적인 거라면 왜 다른 대형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은 이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인 허들이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수술실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1시간 안에 완벽하게 안전하고 무균 상태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환부를 3D로 정밀 스캔하고 그 데이터로 즉시 패치를 디자인하고 채취한 지방에서 순수한 세포의 기질 EC름만 추출해서 바이오잉크로 만들고 이걸 3D 프린터로 정확하게 출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통합되어야 해요.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묶어낸 것이 진짜 혁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켓헬스케어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통합 플랫폼 기술에 있습니다. 성과도 놀랍더라고요. 파라과이에서 100건의 치료를 부작용 없이 성공했고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에서 공공보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규제의 문턱을 넘고 경제성까지 입증했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 연골 재생입니다. 연골이요?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연골을 재생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연골 재생이라니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기술일 텐데요. 이것도 근거가 있나요? 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동물 실험에서 실제 연골과 매우 유사한 조직이 재생되는 걸 확인했고요. 이집트 임상에서도 환자들의 통증이 크게 완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군요. 이미 파라과이 같은 남미 국가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치료를 시작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신장 재생이에요. 신장이요? 네, 현재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신장이라 피부나 연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한 장기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여기서 AI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AI가 환자의 혈액, 소변, 영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장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나빠질지 조기에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재생 패치를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기능이 떨어진 신장 표면에 이식하는 방식이에요. 이 패치가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돕고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를 억제해서 기능 악화를 막거나 회복을 돕는 원리죠. 와, 정말 미래 기술이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네요. 이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나요? 2025년에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신장 재생 기술 특허를 획득했고 동물 실험에서는 패치를 이식한 뒤에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꿈 같은 기술인데 보통 이런 혁신 바이오 기업들은 수년간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에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모든 걸 보여주죠. 2024년에 연매출이 131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분기까지만의 누적 매출이 16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전년도 실적을 가볍게 넘어섰어요. 성장세가 정말 무섭네요. 더 놀라운 건 이익이잖아요. 맞아요. 수익성 개선은 더 드라마틱하죠.
2025년 1분기까지는 소폭 적자였는데 2분기에 0.6억 원, 3분기에 0.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와, 앞서 말한 당뇨발 치료 플랫폼이 남미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 성과가 매출과 이익으로 직결된 거죠. 회사가 상장 당시에 제시했던 미래 전망치도 있던데 처음엔 너무 공격적인 목표 아닌가 싶었거든요. 2026년에 414억, 2027년에 655억 원?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겠는데요?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특히 이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예요. 고정비는 비슷한데 소모품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아, 그렇죠. 앞으로 두 다리수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기술이 이렇게 유망하다면 왜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 같은 거대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로켓 헬스케어만이 가진 넘볼 수 없는 해자는 뭘까요? 소프트웨어, 3D 바이오 프린터 하드웨어, 바리오 잉크, 시술 프로토콜까지 이 모든 걸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는 점. 이게 엄청나게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해요. 다른 회사들은 이 중 일부 기술만 가지고 밸류 체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로킷은 A부터 Z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우위는 실제 임상 성과를 통한 선점 효과예요. 파라과이에서 100건이 넘는 당뇨발 환자를 치료하고 미국에서 보험 등재에 성공한 것처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실증 데이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아,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거군요. 네, 이건 후발주자들이 돈과 시간만으로 따라잡기 힘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효율성이겠네요. 당뇨발 절단 수술이나 인공관절 취환술에 비해서 장기적인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환자 자신의 조직을 쓰니까 면역 거부 반응 걱정도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영리한 부분인데 바로 규제 전략입니다. 규제 전략이요? 보통 재생의료 기술은 개발에 10년 이상, 수천억 원이 드는 신약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로킷 헬스케어는 이걸 의료기기와 시술의 조합으로 포지셔닝했어요. 아, 신약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네, 덕분에 신약 개발에 비해 훨씬 빠른 상용화 경로를 개척할 수 있었죠. 경쟁사들보다 빨리 시장에 진입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업용 3D 프린터 회사에서 출발해서 AI와 바이오 기술 융합해 장기 재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특히 면도기, 면도날이라는 그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로 당뇨발 치료라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하나의 잘 구축된 플랫폼 기술이 어떻게 피부에서 연골 그리고 신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남미 파라과이에서의 성공 모델을 과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 이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관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이 있죠. 네. 만약 이 기술이 피부와 연골을 넘어서 신장 같은 복잡한 장기까지 재생시키는데 정말로 성공한다면 의료계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우리는 만성질환을 그저 약으로 관리하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몸 자체를 치료의 도구로 삼아 질병을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시대, 그 놀라운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